안녕하세요. 동백희망연대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용인 특례시의 시장 후보를 모시고 후보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 지역 현안 등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군기 후보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장 백군기입니다. 지금 시장 직위로 잠시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재선에 도전해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용인 특례시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의 역할이 엄청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 그럴까? 또 아니면 우리 어려운 분들에 대한 모습이라 할까? 하여튼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용인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백 IC의 진행 사항과 당선되신다면 임기 내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백 IC는 아마 비식값이 잘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3인가 해서 1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도로공사에서 타당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되어서 종결되어지고 있다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수순에 관한 건은 내가 아직 세부적인 보고를 받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 용역이 이제 6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동백 신봉강 골드라인 조기 착공을 위한 추진 전략과 시장님이 당선되신다면 임기 내 단계별 실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철도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조급하게 하시는데, 이게 경기도 광역철도망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태워지느냐 태워지지 않느냐가 상당히 큰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추적하고 그것이 잘 그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물밑에 사고 있죠. 다음 질문은 지금 용인 시민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구성구 분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성구 분구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구의 분구는 본질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나는 확실하고요. 우리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도 구성구가 워낙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보건소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보건소 문제, 또 행정의 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아마도 기흥이 한 사람당 담당하는 숫자가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 용인이 지금 한 360명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 우리 용인이 아주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분구가 이루어져서 공무원 조직도 좀 보완하고 또 의료 서비스도 좀 강화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말씀처럼 용인 발전을 위해 분구가 조기에 좀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반대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찬성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걸 추진할 때는 양쪽에서 다 반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도 제출이 됐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18년도에 행안부에 보고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때 다 찬성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여튼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일부 조건을 붙인 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는 고려해서 이미 시의회에서 민의가 다 수렴이 됐다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이제 돌발 변수를 만났죠.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구성에 이제 프레텀 시티라는 아주 신도시가 거기에 생기면서 구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너무 막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이제 심리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반대 그 여론이 있는데, 또 사실 따지고 보면 또 신갈 쪽이 그동안에 너무 발전에 소외됐어요. 그래서 신갈에 대한 어떤 발전 계획, 그래서 신갈 지금 5거리에 대한 재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또 이제 동탄하고 우리 그 기흥 사이에 아직도 개발을 해야 될 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기흥호수를 이렇게 옆에 낀 마치 수원의 영통지구와 같이 그런 어떤 호수 도시를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개발 소요. 또 이제 기흥호수 자체를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시민들의 공원으로 공원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이 공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천이 되고, 더 추가해서 신갈에서 프레텀 시티까지 접근성을 좀 강화시켜주면 도로도 이동하고 또 자전거도 이동하고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편의성을 좀 강화해주면, 내가 볼 때는 신갈 쪽에서도 불만 없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갈 쪽을 어떻게 하면 좀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발전시키는 방안을 뭘 줄 것인가, 이것을 지금 논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쪽이 다 정말 찬성하는 그런 아주 축복받는 그런 분구를 하고 싶다, 그런데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부디 모든 용인 주민이 만족하는 좋은 방안이 나와서 분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백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 지금 오랫동안 계획했던 의료 산단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그 의료 산단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산단이 어찌 보면 연세의료재단에서 그걸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재정 문제가 있는지 뭐 문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거기서 이제 지금 템포를 늦추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소송을 걸어서 그것을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지금 거기가 의료재단이 지금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심을 아마 준비하면서 서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져서 의료산단이 조속히 빨리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쓰는 건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너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재판에서 졌고 또 그 땅이 지금 아직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합니다. 광역버스가 부족하고, 물론 M버스가 생겼지만 광역버스가 부족하고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00번하고 5,003번에 대한 학대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증차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엠포스 이제 4,455번이 사실은 그것을 동백 주민들의 그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본래 계획된 것보다 지금 땡겨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좀 증편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검토해서 하여튼 동백분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그 백공기 후보님에 대한 개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4년 재임 동안 그 동백 IC, 동백 지하철, 의료 산단 등 그 이전 선거 때 공약하셨던 현안들이 동백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좀 지지부진했다, 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 개선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백 IC, 예, 그 다음에 산단, 예, 의료 산단,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이게 참 전임 시장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지지부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큰 사업들이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 돈을 써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부 다 산단도 의료재단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IC 문제도 도로공사하고 계속 뭐 이거 제가 국회의원 할 때부터 이게 계속 싸운 거니까 그 과정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4년 동안에 이것을 못해서 지지부진했다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도로의 경우는 그래요. 10년 내지 15년 걸려요. 철도의 경우는 15년 내지 20년이 걸려야 돼요. 뭐 시작부터 따지면. 그래서 조금 시민들이 좀 불편하시지만 조금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리시고, 일단 이것이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속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금방금방 하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저쪽 마성 IC 가는데 거기가 차가 꽉 막혀가지고 눈만 오면 거기가 막혀서 지금 불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선을 하나 넓혀서 뚫어주니까 요즘은 시원스럽게 지금 잘 빠지잖아요. 그런 우리 시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금방금방 하죠. 근데 다른 인접기관이나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같이 보태져서 할 때에는 대단히 참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입장 뭐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은 하루하루 생활이 이제는 이제 개선이 되면은 더 이제는 질이 높아지는 거를 좀 아무래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다 보면은 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자꾸 늦어진다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벌써 10년을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내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게 거론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구성역에 SRT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여기 왔을 때부터 계속 그게 논의됐던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그렇게 두드려서 가는 것들이 시민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지 똑딱 이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좀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빨리 잘 이뤄지기를 저희 시민들도 좀 영원하겠습니다. 네, 아니, 나도 뭐 제가 왜 그걸 빨리빨리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공무원들 얘기하고 확인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면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100% 난 뭐 그건 다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SRT 용인역 정차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실행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예. 당연히 와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지에 이제 동천역과 구성역이 같이 지금 용역을 우리는 두 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지분들은 수지분들대로 거기를 해달라고 그러고 또 여기 구성은 구성대로 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지금 용역을 주는 것도 시장으로서는 사실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했는데 일단 구성역에 대한 중간 보고 중간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동천역은 중간 발표에 약간 그 좀 비관적인 그런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느 지역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조건이 되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다 할 겁니다. 다음 질문은 그 시장님이 재임 시절 동백의 발전에 기여한 업무를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동백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제 상가가 최초의 도시계획을 할 때 상가 밀도가 너무 좀 높아서 빈 상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했던 것이 우리 공공기관을 그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청의 공공기관을 스타월드 쪽으로 많이 옮겼죠. 그래서 거기 유동인원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약간의 상권을 회복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주내부의 상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 또 이제 어종곡에 넘어가는 길을 굉장히 확대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프리덤 시티와 연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 어종 고개를 넓혀서 거기 자전거 길, 도보길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종 고개를 넓혀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 점. 그 다음에 마성리 IC를 접근하게 하는데 좀 보완이 되도록 한 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래도 단시간 내에 보완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것들은 그걸 업적이라고 넣을 수 없는 건 여러분들은 종결된 것만을 얘기하는데 진행되는 그 자체가 업적이다. 예를 들면 동백에서 경찰대 부지, 성복역, 그 다음에 신복역 여기까지의 경전철을 놓는 것들이 지금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아직 안 나와서 확정이 안 된 것 뿐이지. 그런 부분도 대단히 우리 동백을 위해서 중요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백은 어찌 보면 교통이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봐도. 지금 42원 우회도로 뚫리면서 동백 상가 IC가 생겨서 그걸로 이제 교통이 분산되는 역할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회 고속도로 생기면서 또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래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부분 정리를 잘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 용인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백이 아니고 예, 동백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예, 하여튼 동백 교통 문제 심각성을 나도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을 좀 넓혀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동백은 대단히 좋은 전망을 할 수 있다. 우선 우리 교통의 허브 구성과 동백이 제일 가깝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낙수 효과가 엄청 클 것이다. 그래서 프리덤 시티가 완성이 되면 동백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하는 것을 좀 아시고 그때 되면 이제 또 구성 IC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IC 접근하는 것도 좋고 또 마성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동 고속도로에 바로 직결되는 IC가 또 생기고 이래서 구성이야말로 교통 문제는 대단히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때 가면 아마 구성이 차 밀리는 현상은 안 일어나리라고 봐요.
접속을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잘 시켜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앞으로 이제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선생님, 영동국수에서 직결로 연결된 IC는 동백 IC가 맞으시죠? 그렇죠. 그 명칭에 관한 거는 예. 이제 도로공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예. 뭐 그렇게 명명이 돼야 되겠죠. 예, 마지막 답변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인 특례시장 백군기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동백 희망연대에서 준비한 인터뷰에 참여하신 후보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하신 동백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와 동백을 위해 후보님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백의 미디어 동백 희망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